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여러분, 이 저작권법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 중국 동포가 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그런 사건 뉴스가 있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법을 보면은요, 그 목적이 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힘들여서 제작하고 또 창작한 것을 이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너무 무지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노래도 있을 수 있고, 음악, 시, 또 글, 또 영상,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그걸 만든 사람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복제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거나, 또 심지어는 돈을 받고 또 판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내용물을 올려놓고 밑에 이 광고를 끌어들여서 이 광고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이런 이렇게 행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 저작권법을 위반을 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적 이 소유권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요즘 점점 이 지식재산권 이게 점점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발명, 상표, 또 디자인 등의 이 산업재산권과 또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이 저작권의 이 총칭을 말합니다. 이 지적 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게도 아주 중대한 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이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냐, 마련되어 있지 않냐, 이걸 인해서 이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의 소지로 이렇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하고 또 중국, 또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도 최근에 이런 무역 분쟁이라든가 기술 분쟁 이런 거 봤을 때도 이 지적 이 재산권 이 문제를 놓고 이 논쟁 많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요즘 이제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돼가지고 유통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로 또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잘 알아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방송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될 때 그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고, 또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죠, 25일 이 국내 언론 방송에 이와 관련돼서 아주 크게 이슈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 중국 국적의 해동포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 동포죠. 지난 6년 동안 이 국내 방송 콘텐츠 그 영상을 대거 이렇게 녹취를 해서 EV 패드라고 하는 그 기기를 통해서 이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EV 패드. 네,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TV를 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TV라든가 각 나라의 TV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EV 패드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이 동포들을 상대로 이 EV 패드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불법 방송 이 시청용 기기인 줄은 이번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됐는데요. 이 EV 패드 세탁 기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요. 이 국내외 인터넷에서 약 15만원에서 40만원에 유통되는 기기로 이를 구매해서 TV와 인터넷에 연결을 하면은 이 불법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을 해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의 다양한 TV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이 불법 방송 시청용 기구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EV 패드. 네. 이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그러면 뭐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한번 지금 뉴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뉴스 내용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요, 뉴스 1은 중국 동포 국내 이 실시간 방송 6년간 불법 판매 구속 이렇게 제목으로 보도가 됐고요. 헤럴드 경제에서는 6년간 전 세계의 K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노컷뉴스는 K방송 콘텐츠 6년간 전 세계 불법 송출 중국인 덜미. 그리고 서울신문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자 입건. 그래서 EV 패드 국내 송출책 첫 검거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BS, 네, K 콘텐츠 빼돌려서 돈 쓸어 담은 중국인이 6년간 저지른 일, 뭐 이렇게 해서도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한 번에 SBS에 난 보도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을 해서 수사한 결과 6년에 걸쳐 이 한국 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인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 현지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또 다른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장인과 사이관계로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스카이라이프 셋톱기기 28대, 컴퓨터 3대, 또 인코더, 그러니까 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 송출 설비를 구축한 뒤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EV 패드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수많은 국내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없이 중국인 일당에 의해 전 세계에 무단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네,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장비를 이렇게 방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 한국의 방송물을 녹화해서 EV 패드 이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나머지 뉴스를 보면은요, 이번 검거는 문체부 이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 범죄조사부, 방송사 등 민간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로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지난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관사에서 EV 패드 유통 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V 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문체부 관계자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SBS 이 방송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이제는 그 62세 된 이 중국 동포 이 장인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위라고 합니다. 이 42세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안산에다가 이렇게 이 영상 녹화 이 장치를 이렇게 대고 갖춰놓고 그래서 한국의 방송 보니까 뭐 국내 정규 방송 종합 편성 채널 28개를 이렇게 실시간 방송 영상을 녹화를 해서 이 EV 패드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한류 방송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없이 전 세계에 무단으로 송출되도록 야기했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범죄의 주요 내용이죠. 네, 머니투데이는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등 K 한류 콘텐츠가 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송출 등으로 지식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무단으로 국내 콘텐츠를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런 법이 상당히 중대한 법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범 사이죠. 이 증거를 확보를 해서 국내로 이렇게 들여오기 위해서 범죄 인도 절차를 또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 저작권법, 이 지식재산권, 이 침해가 얼마나 이 중대한 범죄인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잘못 이 방송에 소개를 하거나 또 영상이라든가 사진 잘못 올렸다가 이 지식재산권법에 이 침해를 했다는 그런 걸 해서 또 벌금을 물게 되는 게 아니냐.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니까 저의 유튜브 방송도 이 동포분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조선족 사이트에서는 저의 이 영상을 이게 불법적으로 복제를 해서 불법으로 복제했다는 것은 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렇게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밑에 또 자기들의 광고를 이렇게 계속 게재를 하면서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위챗이라든가 뭐 그 위챗 모멘트에 이렇게 또 통용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이 불법이고, 또 저는 또 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영상도 뭐 몇 번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어떤 수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완전히 무시가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분들이나 또 이렇게 조선족 이 매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 저작권법이라든가 또 이렇게 불법 복제를 해서 올리는 거는 이 중대한 이 범죄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불법 복제된 이런 것들을 또 동포분들도 최대한 좀 그런 거를 보지 않도록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뭐 저도 이렇게 노력한 이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인해서 저도 더 양질의 좋은 이 방송 콘텐츠를 또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뭐 그런 것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포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뉴스를 통해서 어쨌든 이 중국 국적의 해외 동포라기도 하고, 또 중국 동포라기도 하고, 또 중국인이 그랬다기도 하고, 어쨌든 그 뉴스 보도가 또 이렇게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고 또 한국의 또 악성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이 중국 동포의 이미지가 또 다시 이렇게 실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이렇게 보호하는데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범죄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